이렇게 해서 자 우리 11주 차례요. 자 챕터 7장 거기 내용 좀 한번 볼게요. 210페이지 보실까요? 210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쭉쭉 진도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산자 이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Q 해가지고 생산함수 L과 K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제 소비자 이론하고 뭐 맥락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210페이지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와 있었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K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는 단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 K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L과 Q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함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생산함수는 이렇게 루트 속에 LK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K가 1이라고 할게요. K가 고정돼 있는데 우리 많이 한 것처럼 K가 1이면 이렇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할 때 여기다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면은 자 K가 1이면은 그냥 Q는 루트 L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Q는 루트 L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생산이라는 거 우리 많이 봤어요. 노동의 한계 생산 접선의 기울기 점차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작아지니까 한계 생산 체감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함수가 좀 다른 형태로 돼 있다 할게요. 약간 인트로에서 복습을 합시다. L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K가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K가 1로 고정시켜 볼까요? 자 그러면 똑같이 그냥 하면 돼. 똑같이 그냥 합시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L과 Q가 되는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K가 1로 고정됐다라고 하면 단기에 얘가 1로 고정됐으면 좀 올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K가 1이니까 Q가 0일 때 1 그렇죠? Q가 L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형태가 될 거야. 그럼 얘가 1이고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는 L 플러스 1 이렇게요. 여러분 K가 2면 어떻게 될까? K가 2면 K가 만약에 2면 그러면 요게 그냥 2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Q는 L 플러스 2 이렇게요. 그러니까 살짝 숫자 넣어서 대입해 보면 뭐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책에 있는 것처럼 뭐 S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평균 한 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만 다가와요. 오히려 이게 더 그냥 더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 평균 QK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잡아볼까? 이렇게 A, B, C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죠.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야.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또 한 번 더 해볼게. 이렇게 좀 너무 지저분한가요? 그래서 L이 1일 때 L이 2일 때 여기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평균 생산하면은 평균 생산이 원점에서 기울기인데 원점에서 기울기가 훨씬 더 여기가 더 높은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을 여기다가 A 다시라고 할까? A 다시 여기는 A야. A 그럼 A랑 A 다시랑 평균이 어디가 더 커요? 자 살짝 다시 한번 볼게. 여기 좀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Q가 L 플러스 1일 때 평균 생산은 노동의 평균 생산은 이거 L로 나눠주면 돼. 1 플러스 L분의 1 이렇게 돼. Q가 L 플러스 2라고 할게요. 그럼 평균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 플러스 L분의 2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여기 기울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 연두 색깔 이렇게 핑크 색깔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생산은 보시면 이게 빵일 때는 무한대였다 둘 다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데 얘는 K가 1일 때 얘는 K가 2일 때 평균 생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공간이 잘 안 돼서 이렇게요. 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거 여기서의 평균 생산은 이거 연두 색깔이고 여기서의 평균 생산은 이렇게 핑크 색깔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K가 1일 때 여기 보시면 K가 여기 보시면 노동이 L이 1일 때 K가 1일 때보다 2일 때가 평균 생산이 더 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어요. 괜히 한 거 아니죠? 한번 뭐 잘 체크해 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도 일반적으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요 생산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L과 K.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다. 그러면 213페이지 수학 체감 평균 생산 그리고 이제 214페이지 뭐 S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동과 자본으로 표현할 거고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량 곡선 이렇게 할게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장기에는 L과 K를 모두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 그러니까 이제 3차원의 책에 있는 216페이지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자니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 그러면 방법을 아예 그냥 L과 K가 우리의 관심사니까 거기다 놓고 Q를 고정시키면 어때? 이렇게 얘를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장기에는 우리가 L과 K가 모두 조정 가능하니까 그래프를 Q를 고정시키고 요걸 고정시키니까 생산량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무차별 곡선처럼 등효용 곡선처럼 이거를 등량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칠판에 L과 K 우리 XY로 표현하는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17페이지 가보시면 자, 요거 요렇게 되는 형태를 알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보면은 요거 제곱하면은 표현을 우리가 LK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냥 감으로 보는 거야. 그럼 K로 정리하면은 대략 L분의 Q의 제곱 요러한 형태의 꼴이 되니까 요게 등량 곡선은 요렇게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좋게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 봤었어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다라고 해가지고요. 한계 대체율 그거랑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에서의 한계 대체율이야. 근데 여기서는 노동과 자본을 같이 고려해서 표현하는 기술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 생산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술이 필요 없어. 바구니에 내가 사과가 좋은가 바나나 좋은가 그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 더 담았을 때 너 얼마나 포기할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8페이지 가보시면 17페이지에 등량 곡선 나와 있고 그 특성은 똑같습니다. 218페이지에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가 생산량은 더 많아지고요. 우하향한다라는 게 또 거기 나와 있어. 우리가 무차별 곡선 우하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한다라는 게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하향하잖아. 요거 등량 곡선이야. Q0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10개를 생산한다라고 할게. 그러면 이게 LK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노동을 더 증가시켰어. 그럼 생산량이 이거 증가하는 거 아니야? 노동이 쓰레기가 아닌 이상? 그러면 생산량이 동일해야 되니까 이거 10개로 다시 맞추려면 K는 줄여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뭔가 자본을 이렇게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결국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다 0보다 크다 요거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서는
쓰레기가 아니다. 비재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요. 투입 요소잖아. 노동과 자본이. 그래서 열등 투입 요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등 투입 요소가 없다. 그러니까 다 뭐 우등이라는 말은 그렇고 정상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둘 다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 그 뜻입니다. 교차하면 안 되고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계 기술 대체율 그거를 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넣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계 기술 대체율은 우리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무차별 곡선에서 두 재화의 교환 비율 한계 대체율이죠. 등량 곡선에서 두 생산 요소야 노동과 자본의 교환 비율 한계 기술 대체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 보시면 테크니컬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서 MR, S 대체하는 게 L과 K죠. 이렇게 쓰는데 기술이 들어가서 T 요거 하나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사가 되는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자본을 얼마나 대체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본의 변화. 근데 이제 하나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MPK분의 MPL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그릴게요. 곡선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뭐 그냥 됐네요. 그래서 여기 L 여기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는 한계 기술 대체율의 도출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A에서 B로, C로, D로, 뭐 E로 이렇게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건 그냥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킨다라고 할게요. 증가시킬 때 대체하는 비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이 길이가 좀 다른가요? 이렇게 증가시킬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처음에는 y축에 나와 있는 게 k가 크다가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LK가 체감한다. 이건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220페이지 밑에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하는 거랑 한계 생산 체감하는 거랑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긴 있죠. 관련이 있긴 한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해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하나 보시고요. 좀 그림을 좀 너무 크게 그려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짝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루트 속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L의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 있죠. 구해볼까요? 한계 기술 대체율 그럼 MR, TS, LK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분모는 K로 미분하고 분자는 L로 미분하는 요게 이제 정의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분자는 L로 미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내려가고 L에 하나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K에다가 2분의 1. 요 간단 미분 정도는 하나 하시면 되겠어요. 노동으로 미분하면 자본은 이제 고정된 상수 취급하게 되니까 L 위에 나와 있는 2분의 1이 내려가죠. 그래서 요거요. 우리 탄력성에서도 했었는데 요거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N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N 하나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K가 K의 2분의 1승이 A와 같은 거야. 그래서 고정돼 있고 이렇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K로 미분하게 되면 요거 2분의 1이고 L은 그냥 놔두고 K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게 요거 지워지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L분의 K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 여기까지는. 그래서 L분의 K가 된다. 아니 L분의 K가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요. 살짝 좀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등량 곡선을 그렸잖아. L과 K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 얘기 안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빨간 색깔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A라 그러고 여기가 B라고 할게. 아까는 이제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좀 X축에 나와 있는 노동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 조금 증가시키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MRTS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 보이십니까? 삼각형 이게 조금 변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를 알 수 있냐면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처음에 크다가 점차 작아지게 된다 이 얘긴데 그거는 직접 와닿는다기보다는 우리 분자에 초점을 맞추세요. 분자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잖아. 그래서 MRTSLK는 의미가 관심사가 L입니다. 관심사인 노동의 어떤 소중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시죠?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무차별 곡선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X자가 되게 적으면 적을수록 소중한 정도가 물과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돼. 희소하기 때문에 소중한 정도가 크다. 이것처럼 A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A점에서는 자, 노동과 자본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예, 자본이 많아. 자본이 9개인데 자본이 9개 있는데 노동이 1명 이렇게 있고 B와 같은 점에서는 뭐 노동이 5개인데 자본이 뭐 4개 이렇게 있다 할게요. 가상적으로. 요 케이스는 뭐 집어넣으면 나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A점에서는 L이 희소합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해서 L이 노동이 소중한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A점에서 점차 B점으로 갈 때 B점으로 이행 시 자, 노동이 점차 많아지고 이제 자본이 점차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L이 증가함으로 그래서 L의 소중한 정도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느낌 잘 보세요. MRTS가 작아진다는 얘기 보시고요. 그 다음 221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L 플러스 K로 생겼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MRTS를 한번 구해볼게. MRTS LK. 자, 분자는 노동으로 미분하니까 1. 분모는 자본으로 미분하니까 1. 이렇게 1로 일정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량 곡선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하향하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되는 직선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숫자로 넣어볼게. 얘가 1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5일 때 5, 1일 때 9, 9일 때 1 이렇게 되네요. 이거 효용함수랑 똑같죠.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하는 거랑 같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A가 만약에 1일 때 9, B가 5일 때 5, C가 9일 때 1 이렇게 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가만히 살펴보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1로 지금 일정하다.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야. 등량곡선 얘기할 때 너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 아, 나 우하향하는 뭐 직선으로 그렸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 MRTS가 1로 일정하게 그렸어. 그러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문가의 길이라는 게 뭐 전공이라는 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이 우리나라 말인데 의학 용어에 제일 이제 기가 죽는 거지. 의사 선생님끼리 뭐 이상한 용어 쓰면 아이고 못 알아들으니까 저 뭐야 하고 이제 기 죽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도 수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렇게 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걸 알아듣게 되면은 뭐 경제학의 내용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생산 요소의 대체 탄력성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등량곡선의 형태 나타내는 건데 밑에 뭐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가 이거 되는 건데 뭐 굳이 여기서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224페이지 규모에 대한 보수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노는 게 지금 생산함수예요. 생산함수. 아까 한 것처럼 요걸 기반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L과 K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단기는 지금 어떤 특성이라고 그랬어? 단기는 뭐가 고정 투입 요소가 있는 거야. K가 고정됐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단기는 K가 고정돼 있어요. 그럼 내가 관심사가 되는 거는 이제 L만 변화시켜. L이 증가할 때 그에 따라서 Q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거야. 그래서 Q가 빠르게 증가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면 노동에 대한 증가할 때 얘가 점차 체증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한계 생산 또는 수학 체감, 체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증가시켰는데 노동을 증가시켰는데 Q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했어. 그럼 점차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이렇게 자꾸 감소한다 이거고요. 물론 화살표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이제 열등 투입 요소지 비재화죠. 노동을 증가시켰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생산하는 걸 막 방해하는 거야. 야 우리 놀자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딴 사람까지 전염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단기이기 때문에 노동만 이렇게 변화시키고 K는 뭐다? 고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L과 K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가 고정돼 있는 거야. 고정. 그러니까 노동만 증가시켰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장기야. 장기는 L과 K를 계속 얘기하지만 모두 증가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규모에 대한 보수 개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규모에 대한 보수 할 때요. 요 모두 변화시키는 건 이제 규모에 대한 이렇게 얘기입니다. 규모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변화시키는 보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변화시키는 과정에서요. 거기 보시면 모든 생산 요소를 똑같은 거기에 체크하시죠. 다르게 변화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지. 뭐 만약에 노동을 2배 증가시켰는데 자본을 3배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규칙성을 찾기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왕 증가시킬 거면은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는 거지.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이 Q가 2배가 이렇게 되는 거면 이게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사람 입자 같이 생겨서 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숫자를 넣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과 K를 2배 증가시켰는데 Q도 정확하게 2배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거기 밑에 그림 있잖아. 그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표로 한번 볼까요? 표로 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노동이고, 여기가 노동이고 안 지워지죠. 자, 여기가 노동이고 여기가 자본이고 이렇게 있다 할게요. 노동을 1, 2, 3, 4, 자본을 1, 2, 3, 4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갑자기 심심해서 만들어 보게 됐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할게요. 자, 노동과 자본을 지금 살펴본 것처럼 위에 단기다라고 할 때는요. 단기다라고 할 때는 요걸 따라가는 거야. 이거 뭐 K를 고정시켰어 2로. 그래서 요거 요렇게 가면 이게 뭐라고? 흐름이 단기야, 단기. 단기. 이렇게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관심이 아니어서 그래.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노동과 자본을 같이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연두 색깔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보이세요?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연두 색깔. 연두 색깔은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증가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뭐 함수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가상적으로 봤을 때 노동과 자본을 하나 했을 때 여기가 10 이렇게 할게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 증가시켰는데 20 이렇게 됐어. 3이면 30, 40 이렇게 됐어. 어떻게 돼? 연두 색깔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 3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도 같은 규모의 크기로 증가하는 경우. 요게 조금 약간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2배 했더니 성과가 2배가 나왔습니다. 그게 약간 정직한 거죠. 아니, 뭐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론상 봤을 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경우를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모가 증가했을 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불변이라는 걸 컨스턴트 해가지고 이걸 CR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컨스턴트를 번역한 거야. R은 리턴이야. 보수라고도 하고 수익이라고도 합니다. S는 스케일이야. 규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어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이 표현할 때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 그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세요. 우리 그림 224페이지의 그림 보시면 여기다가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L로 놓고 K로 놓고 이렇게 해요. 자, 노동을 1, 2, 3, 4. 왼쪽에 나와 있는 표를 여기다 직접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1, 2, 3, 4. 이거 해보세요. 1, 2, 3, 4. 이렇게요. 아니, 그림을 왜 자꾸 그립니까? 저 그림 그리기 싫어요. 필기하기 싫어요. 안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필기를. 직접 찍죠. 아니, 경작의 그래프랑 수식이고 하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는 좀 계산도 좀 익숙해지면 그냥 눈으로 대충 이렇게 했군 해도 되는데 직접 처음에 그냥 지금 지겹지만 직접 계산하시고 그래프도 직접 그려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 이제 고수가 되면 피카소가 설마 사람에 대해서 얼굴 그릴 때 잘 못 그리겠어? 아마 진짜 사진처럼 잘 그리지 모르겠어. 잘 그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하잖아. 사진기가 착각착각 생기니까 화가가 똑같이 그리는 거는 사진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 새롭게 재해석해가지고 뭐 추상화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창의적이고 뭐 왜 열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사진도 뭐 나중에 AI가 피카소 그림처럼 다시 변형시켜줘. 그럼 제 사진을 착각 찍었는데 막 변형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면 와 작품이 됐네. 그럼 또 뭐 인스타에 올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금방 오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그려 보셔야 돼. 지겨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왼쪽에 그린 거랑 뭐 같은 건데 모는 종이로 다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장기다라고 하면 어느 점을 찾아서 가는 거냐? 요점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근데 생산량을 좀 정확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 이 빨간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생산량이 10, 얘가 20, 얘가 30, 얘가 40 이렇게 된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A점, B점, C점, D점. A, B, C, D 궤적을 따라서 가 보니까 특징이 뭐야? 첫 번째는 특징이 뭐야?
노동과 자본을 둘 다 동시에 변화시켰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율도 지금 똑같게 변화시킨 거 알 수가 있어요. 비율을 다르게 하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45도선 같이 되지는 않겠지.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증가시켰는데 아웃풋도 정확하게 2배, 3배 발생하게 되면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그림에서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왼쪽 그림 보세요. 책에서는 그냥 1, 2, 3, 4 하지 않고 K는 246, 2배, 3배인데 246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여기가 10, 여기가 오히려 30, 여기는 막 100, 여기는 막 500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과 자본을 A에서 B로 갔는데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은 어떻게 된 거야? 10에서 30으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성과가 훨씬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지금 파란 색깔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대로 하면은요. 여기다 생산함수 써볼게. 생산함수 써볼게요. L과 K 이렇게 했어. 자,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어요. 근데 새로운 생산량은 지금 본 것처럼 이전 거 2배 증가시킨 거에 비해서 부동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좀 헷갈리기도 해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노동과 자본을 2배씩 증가시킨 새로운 Q예요. 새로운 Q. 네, 천천히 잘 보시죠. 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위에 왼쪽에는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그 새로운 Q가, 이것도 새로운 Q야. 여기 보시면 이게 새로운 Q야. 이 새로운 Q가 기존의 Q의 2배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인데, 요거는 새로운 Q가 기존의 생산량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야. 위에 있는 것처럼 3배 이렇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인풋 대비 아웃풋의 성과가 쏟아붓더니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앞에는 똑같아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자, 다시 규모 볼게. 노동과 자본을 2배씩 증가시킨 거야. 삼성전자가 공장 2배 증가시키면서 사람도 더 2배로 채용해서 똑같은 공장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니 반도체 생산 개수가 처음에는 똑같이 2배, 3배 증가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경우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재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증가한다 이렇게 쓸게요. 증가한다.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요거는요 IRS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 정리하시죠. 뭐 CRS, IRS 무슨 어디 뭐 첩보단체 같기도 한데 I가 increasing이에요. increasing 증가한다는 거야. 이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면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생산량이 10이었는데 2배보다 작아 15 핑크 색깔로 가는 거야. 여기 뭐 17, 뭐 2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돼? 2배보다 작게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건 이거는 decreasing 해서 DRS 이렇게 용어를 정리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산업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그러면 요즘 같은 지식 시대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거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경작도 이제 처음 할 때는 용어도 낯설고 해가지고 어려운데 그걸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 눈덩이 커지는 것처럼 가속도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경작이 재밌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경작 수업을 많이 들을까? 많이 듣다가 급기야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경제 대학원을 가볼까? 이래요.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가면은 또 이제 그때는 DRS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만 딱 해서 그걸 좀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재미도 있고 성과도 자꾸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만둬. 그럼 다시 이제 이게 돌덩이 굴리다가 자꾸 내려가는 무슨 신화처럼 올라가다가 말고 뭐 시지푸스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걸 좀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할만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른 과목도 그래요. 여러분 전공이 다 보니까 다르던데 뭐 아무튼 조금 할 때 이렇게 왕창 쏟아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저학년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 1, 2학년 때 경작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뭐 미시, 거시 뭐 이런 거를 왕창 넣으면 그다음에 이제 3, 4학년 때 뭐 응용 과목 이렇게 좀 하잖아. 뭐 통계 같은 것도 좀 왕창 넣으면 그다음 이제 3, 4학년 때 이렇게 뭐 무슨 뭐 재정학, 국제 경제 이런 거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고 그 얘기가 그 얘기네 했던 얘기 또 하고 교수님들이 그냥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계속 반복해서 써먹네. 그런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226페이지 가볼게요. 이거를 좀 구체적인 생산함수를 가지고 좀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Q가 생산함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어. A가 있고요. L에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A에 L에다가 2분의 1승, K에다 2분의 1승 이렇게 한번 할게요. 자, 이거는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2배만큼 증가합니까? 2배보다 큽니까? 2배보다 작습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냐면 L과 K를 자꾸 어렵게 하려면 무슨 뭐 T배만큼 람다배만큼 안 돼. 그냥 2배 증가시키세요. 2배로 증가해서 투입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L 대신에 이 L을 투입하고요. K 대신에 이 K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투입. 자, 그러면 저기다 투입하는 거잖아. 여기다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A는 그냥 쓰고요. 노동에다가 2배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승. 그쵸? 2분의 1이 밖에 이렇게 있어야 돼. K에다 2K 돼서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루트 해서 표현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게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다 따로 쓸 수 있잖아. 2분의 1, L의 2분의 1, 또 2의 2분의 1, K의 2분의 1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같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은 어떻게 돼요? 그냥 2를 2번 곱하고 또 곱하기 2를 3번 곱하는 것이니까 2를 5번 곱하는 게 되지. 그래서 2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2의 1승 이렇게 되고 A에다가 L의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요걸 지금 뭐라 그래 요게 지금 여기 Q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Q야. 그러니까 요걸 다시 정리하면 2Q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L과 K를 2배 증가시켰는데 그랬더니 Q도 2배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CRS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한 겁니다. 자, 그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거기서 막 알파, 베타로 해가지고 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있잖아요. 그것만 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면 지금 요 케이스가 1이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CRS가 되는 것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크면 그러면 그때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게 되는 IRS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작으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진보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썼어. 여기 보시면 A라고 했잖아. 이 A가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L과 뭐 알파, K의 베타 다시 쓴 거야. 그러면 여기 A에다가 L의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단기다라고 하면 단기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단기에는 A도 뭐 상수로 고정돼 있고요. K도 그냥 고정돼 있어. 이게 고정되고 L만 증가하는 거예요. L만 증가시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겠죠? 증가시 Q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L과 Q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장기다라고 하면
그때는 A만 고정되는 거야. A만 고정되고 그러니까 아예 A를 그냥 1 집어넣어서 없애기도 합니다. L과 K를 모두 증가시키는 거야. 이 생산 요소를 모두 증가시. 근데 우리는 L과 K가 뭐 2배, 3배 막 이렇게 막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은 비율로 증가시 이렇게 하는 거야. Q가 변화 이렇게 해요. 근데 장기 중에서 좀 더 나가서요. 그냥 최장기라고도 하는데 그냥 장기라고 보셔도 돼요. 자, 최장기에는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마저 변화합니다. 변화시. 그러니까 이 A가 변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함수가 이렇게 해서 루트 속에 있잖아요. 요거 루트 이렇게 쓸 수 있네. 요거 다시 정리하면 A에다가 루트 L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1인 경우에는 루트 LK 이렇게 되고 A가 1일 때, 그리고 만약에 A가 2인 경우에는 2 루트 LK 이렇게 될 거야. A가 2일 때 이렇게. A가 뭔데? 그러니까 이게 생산함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Q가 더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 요소 이외의 나머지, 그래서 A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 기술, 노동과 자본이 나머지다 해가지고 레지듀얼에서 잔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렇게 A가 1에서 2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뭐 기술이 진보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술 진보가 됐을 때 우리가 여기 단기에 표현하는 거랑 장기에 표현하는 걸 살짝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니,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더 많이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표현할게요. 이렇게 2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L이고 Q로 표현했어. 이게 뭐야? 단기 아니겠습니까? 왜요? 자본 어디 갔어? 자본 고정됐다는 것이죠. 장기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L과 K 이렇게 나타난 거야. Q 어디 갔어? 등량 곡선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바로 기술 진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동일한 노동을 투입했는데 노동의 투입량은 동일하지만 아웃풋이 훨씬 더 커졌어. 특히 접선의 기울기를 볼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생산인데 한계 생산이 이렇게 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써드리면 자,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아이고 이게 자꾸 이래.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진보시 진보는 여기 단기 생산 함수를 물론 이제 말이 단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야. K를 그냥 고정돼서 반영을 안 한 건데 이렇게 생산 함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당연히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MPL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기술 진보를 뭐 여기 단기 그림에다 표현한 거야. 사실 단기랑 매칭하기는 그렇죠. 장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요게 100개 이렇게 딱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했는데 100개 생산할 때 노동을 10명, 자본을 10개 이렇게 투입을 해서 100개를 생산했어요. 근데 기술 진보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100개를 생산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등량 곡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게 100개야 100개. 100개인데 이제 기술 수준이 바뀐 거지. 100개는 똑같은데 요거로 따져보면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B점 이렇게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이동할 때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안쪽으로 평행하게 비슷하게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틀어지면서 이동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그래서 그게 거기 보시면 자본 절약적, 노동 절약적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볼 건 없고요. 여기서는 기술 진보는 등량 곡선을 안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원점에 가깝게 이동시킵니다. 이거는 뭐야? 동일한 산출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과 자본을 더 적게 투입해도 된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기술 진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생산과 관련한 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뭐 뒤에 문제 몇 개 나와 있는데 뭐 그 정도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해설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번 문제 같은 거 아까 뭐 그런 얘기한 거야. 13번에 표 나와 있잖아요. 그거 좀 보시고 뭐 11번, 뭐 12번 뭐 요 정도까지는 한번 봐주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8장의 비용에 대해서 할게요. 아셨죠? 출석은 늦게 오신 분 다시 부를 테니까 예,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